하나 우리를 구했다. 한국전쟁이 끝나가던 1953년 7월 8일 프린스턴 대학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빈 애칭슨 전 국무장관은 이같이 발언했습니다. 한국전쟁은 우리에게는 아픈 역사이지만 미국에게는 자신들의 국력을 증강시키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일례로 미국은 한국전쟁을 통해 세계 인류 국가로 도약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로 미국의 대대적 재무장 계획인 NSC 68의 실전이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냉전의 숙적인 소련에 대한 압도적 힘의 우위를 달성했으며 이로써 미국의 세계 전략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전쟁을 빌미로 국방비를 3배 이상 증가시켰고 군수물자 생산은 약 7배 늘어났습니다. 또한 육군 병력은 300만 명, 공군력은 비행단 95개로 각각 2배씩 강화됐습니다. 한국전쟁이 미국의 전면적 재무장에 대한 미의회 및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이끌어냈기에 가능해진 결과입니다. 하지만 한국전쟁의 영향은 미국의 재무장에 그치지 않습니다. 2차 대전의 적국 서독과 일본을 재무장시키고 미국의 하위 동맹국으로 끌어들인 것도 한국전쟁 덕분이었습니다. 미군이 서유럽과 동아시아, 중동 등 지구도처에 영구주둔하게 된 것도 한국전쟁이 빌미가 되었습니다. 즉 한국전쟁을 계기로 미 군사력은 세계 곳곳에 미칠 만큼 비약적으로 강화된 것이죠. 이렇게 강화된 군사력이 현재 미국의 세계 전략의 핵심 동력이 된 것입니다. 2011년 8월 미국으로 도입한 F-15 전투기 센서인 타이거 아이의 봉인을 한국 공군이 무단으로 뜯었다며 미 국무부 수석부 차관보가 이끄는 11명의 조사단 일행이 서울에 들어왔습니다. 입국 당시 우리는 을지 프리던 가디언 군사연습기간임에도 한국군 관계자들을 불러내 막말에 가까운 언사를 구사하며 항의를 한 사건입니다. 당시 이 장면을 목격한 관계자는 책상을 치면서 고함을 지르고 벽을 주먹으로 치는 등 기고만장한 모습이 볼만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마치 사람을 칠 것 같은 격한 분위기에 회의는 난장판이 되었다고 전했는데요. 이런 미국의 강한 태도에 우리 쪽은 한미 공동조사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해명을 믿지 않는 힐러리 국무장관이 한국 외교부 장관에게 한국의 무단기술 도용을 기정사실화하며 10월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마침 서울을 방문한 미국 국방장관은 한국 국방장관과 F-15K 타이거의 의혹을 따지면서 한국은 불법 방산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대책을 수립해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미국이 이처럼 난리친 타이거 아이포드는 야간이나 악천 후에도 저공 침투 비행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전자광학 장비입니다. 우리 측은 타이거 아이가 고장이 자주 나서 혹시 이물질이 들어갔는지 알아보기 위한 정비 활동을 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미국 쪽은 막무가내였습니다. 한국 공군은 타이거에 대한 정비 매뉴얼 자체도 없고 이로 인해 고장이 나도 속수무책이라는 점을 설명했으나 미국 측은 이미 계약 조건에 명기된 사항을 거론하지 말라며 우리 쪽의 항변을 무시했습니다. 이러한 우리 쪽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이 유난히 한국의 정비 활동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진짜 이유는 한국이 한국형 전투기 보람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에 극도로 예민해 있다며 한국이 타이거 아이를 분해한 목적이 현재 탐색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에 적용할 기술을 빼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억측을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국형 전투기가 양산이 되는 날이면 한국에 대한 미국 전투기 시장이 날아갈 것을 우려해 미국의 사전 엄포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당시 언론들은 일제히 만약 한국이 KF-X 보람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더라면 이와 같은 소동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하며 미국의 억지스런 방해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한미양국은 일주일간 합동조사를 해 문제가 된 부품을 정밀 감식했으나 분해를 했다는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사건은 종결됩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사건의 전모입니다. 그러나 숨겨진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기 마련인데요. 그것도 추악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은 한국의 미국산 무기 판매 갑질이 더욱 늘어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미국 정부는 한국 방산업체의 명품 무기로 알려진 청상어, 홍상어뢰가 미국제 하푼대함 미사일의 기술을 베낀 것이고 신공 휴대용 대공 미사일도 미국제 스팅어 미사일 기술을 도용한 것 아니냐며 한국을 압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9년에 국내 방위 산업업체가 독재 개발한 F-16 전투기의 전파 방해 장비인 ALQ-200 RF 제머를 파키스탄에 수출하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미국 정부는 알카에다가 있고 중국제 전투기를 사용하는 파키스탄에 미국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장비를 판매하겠다는 거냐며 한국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성국의 무기 수출을 규제하는 바세나르 체제를 내세운 겁니다. 특히 중국 전투기에 미국 장비가 부착된다는 심각한 문제 제기에 우리는 파키스탄 수출은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미국이 이렇게 한국 정부를 다그치던 그해 10월 미국 정부는 파키스탄에 우리가 팔기로 한 동급의 전파 방해 장비 ALQ-212를
4,900만 달러어치 판매하기로 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옵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위험한 국가라고 지목한 파키스탄에 한국 기업이 수출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으면서 자신들은 한국 기업의 수출 물량을 가로채서 미국 기업에 준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행포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수출이 추진되던 한국 무기들은 독일과 협력한 잠수함이나 유럽 회사와 협력한 헬기로 주로 유럽 방산기술들이었습니다. 반면 미국과 협력해 개발을 진행했던 사업들은 온갖 서름이란 서름은 다 받고 수출도 봉쇄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갑질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당초 60대 도입 예정으로 추진되던 F-15K 도입 사업 중 1, 2차분이 IMF로 인해 40대로 축소 도입되면서 발생한 잔여분 20기를 서둘러 도입하라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IMF가 발생하면서 달러화가 거의 2배 가까이 뛰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매를 축소한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압박을 못 이긴 한국 정부는 추락분까지 포함해 21기의 F-15K를 추가로 도입하게 됩니다. 나머지 60기 추가 도입은 차기 정부에서 도입하기로 약속했으나 차기 정부는 기종을 F-35A로 변경해 도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런 일련의 미국의 행패에 우리 여론은 들끓었고 미국이 한국을 대상으로 무기장사꾼으로 전락했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본격적인 KF-X 사업이라는 국산 전투기 개발이 하지만 어이없게도 한국의 FX 사업이 F-15K에서 F-35로 변경되자 이번에는 미국 보잉사의 갑질이 또 다른 형태로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이 도입한 F-15K는 비교적 최신 기체인 미국의 F-15S 슬램이글 버전입니다. F-15K는 두 차례에 걸쳐 61대가 도입되는데요. 그중 2대는 추락해 현재는 59대가 운용 중입니다. 61대 도입에 총 7조 4천억 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대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1260억 원에 도입한 셈입니다. 그런데 F-15K는 2005년부터 도입을 시작해 벌써 16년이 지나 성능 개량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1차 성능 개량은 F-15K 전투기에 항제명 안테나, 피하 식별 장비, 연합 전술 데이터 링크 등을 장착해 적의 전파 교란과 보안 기능을 강화하는 작업입니다. 2025년까지 사업비로 총 3천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또 2023년부터 F-15K에 능동위상 배열 레이더 등을 장착해 4.5세대 전투기로 업그레이드하는 2차 성능 개량이 추진 중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말까지 미정부 및 보잉사와의 협상을 통해 비용 등을 확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사업 비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2조 원대를 예상했던 총 사업비가 5조 원대에 달한다는 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업그레이드에 대당 688억 원꼴로 당초 F-15K 도입가 1260억 원의 절반 수준에 육박하는 수준인데요. 논란이 확산되자 방위사업청은 예상보다 높은 F-15K 개량 비용에 대해 비용이 우리 목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날 경우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거나 연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는 미국에게 너무 비싸면 개량 사업을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발표한 것인데요. 그러자 최근 미국에서 실전 배치가 시작된 최신형 F-15EX의 한국 판매를 위해 보잉사가 F-15K 성능 개량 비용을 깎아준 대신 일정 수량의 F-15EX 판매를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횡포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일본은 약 200대가량의 구형 F-15J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비용 폭등 문제로 사실상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지난달 일본 방위성이 2020 회계연도 예산에 포함됐던 F-15 개량 사업 비용 390억 엔을 집행하지 않은 데 이어 2021년도 국회 통과 예산에는 관련 비용을 아예 반영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이 약 200대가량의 구형 F-15J를 개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약 8조 원 정도로 추산했는데 이 비용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급기야 일본은 최근 2+2 외교안보 회담에서 F-15 업그레이드 비용 절감을 논의했다가 거절당하자 사업 전면 재검토라는 초강수를 둔 상황입니다. 사실 미국의 행포는 우방이고 동맹이고 가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보잉사의 갑질 논란은 F-15K 업그레이드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2011년 이후 4대가 도입된 미 보잉사의 E-737 조기 경보기 성능 개량 사업도 갑질 투성입니다. 공군은 1조 5천억 원가량으로 4대를 도입했는데 어이없게 그 개량 비용도 1조 5천억 원가량 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량을 하라는 건지 추가 도입을 하라는 건지 보잉의 속내를 도무지 알 수 없는 셈법인데요. 조기 경보기 성능 개량은 E-737의 피하 식별 장비 및 링크 16 데이터 링크 성능 개량 등입니다. 방사청은 F-15K 성능 개량 사업과 마찬가지로 이 같은 E-737 조기 경보기 성능 개량 비용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우리 공군은 조기경보기 2대를 추가 도입하는 조기경보기 2차 사업도 추진 중인데요. 이미 이 737 조기경보기 4대가 도입돼 있기 때문에 이 737 추가 도입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 737 조기경보기 성능 개량 비용이 얼마나 절감되느냐에 따라 한국의 조기경보기 2차 사업의 향방이 달라질 수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한국 측의 반발이 거세지자 F-15K 및 이 737 제작사인 보잉사 측은 비공식적으로 현재 알려진 개량 비용들은 부풀려져 잘못 알려진 측면이 많으며 최종 협상가는 지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낮아질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한번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한국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보잉사는 사상 초유의 재정적자로 존폐의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의 개입 없이는 보잉의 생존 가능성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 대규모 신규 발주 물량 없이는 점점 더 위기에 몰릴 보잉이 기존 고객들에게 업그레이드 비용을 터무니없이 부풀리는 슈퍼갑질을 일삼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미국은 전쟁 같은 극한의 위기에서 군수물자를 팔아야 유지가 되는 군산복합체 국가입니다. 즉 지구촌 어딘가에 전쟁이 일어나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동맹국이나 우방국들에게 자신들의 방산무기를 비싸게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자님의 현명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